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가 1.3%가량 주봉상 올랐더라고요. 심리적 저항인 2년 2개월 내 박스권 최상단은 2050선을 종가상 회복했던 의미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거래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36거래 연속 이어진 지속적인 러브콜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승한다고 한다면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랠리는 쭉 이어진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데다 매크로 지표까지 확인해야 하는 실물 경기의 회복이 뒷받침돼야만 상승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는 다소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은 또 올랐는데 이제 시장의 중심은 정치권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절대하는 기업의 실적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이번 주 투자하셔야겠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과 미국의 미뤄진 고용지표 발표가 이번 주 최대 변수라는 지적입니다. 출발지 시와이드 2부 시작해볼까요? 네, 화려했던 지난 금요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다시 한번 보죠. 네, 전문가 5분이 금요일장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주셨네요. 최희승 차장님 먼저 보면 중국의 3분기 GDP가 7.8% 성장으로 나오면서 예상치 부합했었던 날, 코스피는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었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됐고 2050도 종가상 뚫었다라고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업종별로 좀 살펴주셨네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차가 많이 빠졌었죠. 조선과 자동차 관련주에 차익 매물이 나와 조정을 좀 보였던 날이었다 하셨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 날이었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그 외 장 마감 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졌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이상무 계속 사줬던 날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자, 더욱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뷰 먼저 최순 차장님부터 보면요. 시장 오늘 더 오르면 비중을 일부 줄이자라고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도 들어오는지 체크해보고 우상향 추세는 아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이제 금요일날 조선과 자동차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조선주의 반등을 점치셨고요. 그 밖에 화학과 은행 업종의 추가 상승도 기대를 모으셨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다. 아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던 분인데 원화 강세 수혜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3분기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압축시키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분을 연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승하면 일부 비중을 줄이자라고 프리뷰 의견 주셨던 분이죠.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까지 중국도 도와줘서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 더 오르면 좀 팔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GDP 예상치가 7.8% 정도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부합하면서 조금 지수도 그거에 이제 부합해주는 모습이었다고 보면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060포인트 돌파가 쉽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부터 지금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됩니다. 고용 지표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시장은 오히려 테이퍼링이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당장 지금 매도하자 이런 사인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2060포인트 정도 갔을 때 2060포인트를 이제 단기 고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다가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가는 전략. 전체적인 큰 그림은 좀 우상향으로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닥 개별주들 간만에 좀 올라와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 관심 가져봐야 될 업종으로는 그 전기전자와 관련된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지금 연말로 갈수록 이제 IT 실적들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여력은 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 지금 투신 같은 경우 1조 4천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3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이런 매도 여력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에 한 2060포인트 단기 고점 부분에서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2050포인트 아래에서 2000에서 2050포인트 아래에서 좀 재매수하는 전략,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실적 발표 보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후반부터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GS건설, 현대건설, 뭐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건설 쪽 업종 대표주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 있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수급 현황 보면서 옥석 가리기 같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고점에 2060 언저리에 왔으니까 일부 비중을 줄였다가 약간 더 밀리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 하셨고요. 무엇보다 어닝 시즌이니만큼 기업별 실적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다라고 오늘 프리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승 차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샘플러스 나문우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최장 순매수 때문에 코스피가 2050도 뚫었고 사상 최고치, 뉴욕의 S&P 500 역시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름대로 걱정이 많다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언제 팔지도 또 걱정이고 또 이러다가 대외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분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어닝 시즌이란 변수도 끼어 있는데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하고는 살짝 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격하자니 부담스럽고 기다리자니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일상적인 정상적인 흐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이 시장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한 타이밍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번 9월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바로 이 BDI, 즉 발틱 드라이 인덱스, 발틱 운임지수인데요. 건화물 운임지수인데 9월달 상승 이후에 10월달 현재는 조정에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화물 운임지수가 가지는 의미는요, 세계적인 물동량 회복을 뜻하고요. 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안정과 그리고 향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서 원래는 해운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선주가 따라가는 일반적인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운주는 우리 한진해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세계 8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조선업종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0월 지금 BDI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선업종의 지금 최근에 어떤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조선업종 등의 강세를 보이는 업종에서는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약간 오버슈팅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물량 축소를 좀 하시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한국
MSCI 한국 ETF가 지금 65.52포인트로 올해 최고치를 지금 치운 모습이거든요. 아직도 한국에 투자될 수 있는 글로벌 펀드의 한국 비중은요, 아직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뱅가드 물량만큼, 나온 물량만큼은 더 사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는데, 뱅가드 물량이 나온 규모가 9조 3천억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추정치로 미국계 자금이 지금 한 4조 5천억 정도 지금 매수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거의 하루 1,000억 정도는 계속해서 사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들이 서로 충돌되면서 유럽계 자금들이 이 헤지펀드를 이용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또 한 단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현재는요 일단 미국계 자금의 유입을 그대로 유럽계 자금도 받아들이면서 같이 상승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단기간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인 매수세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요, 구글의 주가가 이제 전주말 무려 13% 올라갔습니다. 자, 구글의 주가가 지금 5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평 조정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구글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신에너지 쪽이죠. 셰일가스를 비롯한 신에너지 쪽과 그리고 이 컨텐츠 쪽입니다.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만들어 왔던 부분은 바이오와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이거를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있던 기계적인 중심에서 미국은 철저히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고요. 하드웨어는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겨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없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또 더 빛을 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는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보면 역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네이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또한 이 빅데이터에 따른 새로운 컨텐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지금 그 테슬라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드라든지 기타 자동차군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좀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번 주 미국의 이 아멕생명공학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돌진한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세도 역시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지금 우리 3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의 흐름이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전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전주에 삼성 엔지니어링 최악의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장중 이제 금요일이죠. 첫 출발이 마이너스 10%에 출발했어요. 오히려 플러스 4%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럼 최악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상승폭이 14%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제 최악의 실적 두렵지 않다. 실적이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로지 수급과 심리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은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가지는 의미는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은 뭐 개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더라도 그 종목의 개별 충격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3분기 실적이 쌓여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될 때는 그때는 새로운 리스크로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4분기 전망치가 계속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일단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계속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또한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제 모든 포커스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적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실적이 좀 더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다시 급등한 이후에 다시 급락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시 경제적 위험 인덱스, 위험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거죠. 큰 시장의 우려는 없고요. 개별적인 우려는 존재한다. 즉 큰 그림은 앞으로도 시장은 계속 갈 것이나 종목별로는 조정을 받고 일정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현 시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수 예측을요. 둥글게 빠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조정보다는 슈팅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부분이 지금 한 1주 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이 추세가 바뀔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단기적인 어떤 흐름은 분명히 따로 놀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가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민감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두 개 다 괜찮다는 거죠. 두 개 다 괜찮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다만 민감주들도 분명히 순환이 돌아간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조선주도 좀 고점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통신, 유틸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흐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순환매에 대비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민감주를 따라간다면 장기적인 선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크게 메리트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로운 포트를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포트와 단기적인 포트를 구분하는 한 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 큰 그림에서 우상향 트렌드를 계속 갖고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잔파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형 경기 민감주로 큰 수익을 내시려면 여기서 빨리빨리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으로는 좀 어렵고요. 수익을 크게 보려면 여기서 좀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길게 보유해야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단기 포트폴리오 종목 구분이 이번 주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시작하기 한 7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 외국인 기관이 주로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미리 보고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지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자세한 분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특징주부터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까지 36거래 연속 샀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상 갭하락으로 크게 밀렸던 거의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갭만 좀 메우면 될 텐데 147만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코덱스 200 그리고 또 금요일날 신고가 냈었죠. 반도체 장비주까지 같이 끌고 갔었던 하이닉스를 세 번째로 담았습니다. 3분기 어닝 굉장히 좋을 거라 기대가 모으고 있는 KB금융을 네 번째로 담았고 하이스코어 부분 합병 얘기가 이미 나온 현대제철을 외국인이 하이스코어와 함께 지금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은요. 레버리지 ETF였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정유 쪽에 SK이노베이션과 GS를 최근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 그리고 한국카본도 3위 정도로 담았고요. 만도라는 종목은 기관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매집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지난 한 주간 주간 수급 특징주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에 급격하게 바닥권에서 사들어간 KG 이니시스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SK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메디톡스 당초 외국인들이 계속 만지던 그런 종목이죠. CJ 그룹주에는 기관 매물이 지난 한 주 좀 나왔지만 외국인은 오쇼핑을 계속 집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동성 화인텍을 역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두성 관련된 종목, 아까는 한국카본이 보이던 이번엔 동성 화인텍이 코스닥에서 눈에 띕니다. 그 밖에 메일유업과 세코닉스,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제넥신이란 종목도 금요일날 7% 급등했었는데 갑자기 기관이 많이 산 그런 날 모습도 금요일날 포착되기도 했었죠. 네, 여쭤보고 싶은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박성환 차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가 보는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인데요. 지난주 기관 대규모 블락딜 이후에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그재그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일정 부분 어떤 그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LNG 사업 호조로 비수기 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2% 이상의 양호한 수익성이 기대되고 있고요. 수익성 배경은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효과와 그리고 수익성 높은 보냉제 폼 및 2차 보호병 매출 증가 그리고 카본 사업부와 개발 사업부 등 비LNG 부분의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현금 증가에 따른 금융 수익 증가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주 갈등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수주가 10월 현재까지 2,070억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116% 증가하고 있고요. 목표치 1,300억 원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3분기 말 수주 잔고가 약 3,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1년 9개월치 일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글로벌 LNG 수요 증가 수혜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건관에 따라서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LNG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LNG 보냉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카본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매수 필요할 것 같은데요. 9,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0,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인데요. 이례적으로 지난주 주 후반쯤에 굉장히 많이 급반등을 했죠. 외국인이 2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냈고요. 온라인 PG 성장세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PG 쪽의 성장은 2, 3년 전에 20% 넘는 수준에서 지난해부터 15% 수준으로 조금 더디고는 있지만 성장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쇼핑 시장은 아직까지도 성장 초기 시장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7월에만 700억 원 중반대의 어떤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증가 속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거래대금의 8% 수준을 기록해서 보이고 있고요. 향후 성장 속도에 따라서 또 동사의 추가적인 어떤 성장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KG 옐로우캡 지분 인수가 좀 부담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지분 최근에 동사가 KG 옐로우캡 지분을 99.8%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KG 옐로우캡의 어떤 그런 부분이 4분기부터 연결 실적이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실적 감익 가능성 그리고 자금 투입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면 분기당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어떤 동사의 성장 가능성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 관점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코닉스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4일 연속 수매수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7월 이후에 회복 중에 있고 3분기 물량이 2분기 대비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분기가 분기 사상 최고 실적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렌즈 사업 안정화로 최근에 들어서 7월에 50만 개 그리고 8월에 100만 개, 9월에 150만 개로 13메가 렌즈 매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특히 11월에 삼성전기를 통해서 중국 로컬 업체 공급이 또 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고요. 또한 차량용 카메라 렌즈 꾸준한 성장 지속 보이고 있고 피코 프로젝트 및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자동차용이죠. 자동차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26,0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3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카본, 세코닉스 눌림목 매수 의견 주셨지만 KG 이니시스는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집중 매수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대만 아주 짧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1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KG 옐로우캡 관련된 지분 인수가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현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또 추가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21일 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05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이 뒤에는 이른바 바이코리아라고 하는 36거래 연속 매수 콜을 보내준 외국인 덕분이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오늘 첫날을 첫 아침을 맞는데요. 뉴욕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과연 강하게 할 수 있는가가 사실 모든 이들의 관심이라 하겠습니다. 앞서서 경기 민감주로 수익을 보려면 단타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의외로 나왔었는데요. 뭔가 용기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니면 이 즈음에서 현실적으로 한 번쯤 끊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과 자세한 전략까지 주실 분 일단 스튜디오에 한 분 모셔봤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도 금요일 날 코스닥까지 조금 반등을 줬었는데 오늘 코스피 2050선에서 추가 상승하네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거의 2포인트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254.37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냥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주말도 미국 증시에도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코스피 시장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의외로 우리나라 지난주에 보신다라면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보다는 의외로 상승세가 좀 길어지면서 마감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약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신한지주도 역시 마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한 1.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이 소폭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네이버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약간 그 경기 민감주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일단은 오늘도 2.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528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중요 지지라인을 이탈했었죠. 이탈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한 530포인트 이상에서는 마감이 돼야지 우리가 좀 우려했던 부분에서 약간 안도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 조금 좋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CJ 오쇼핑, 네오위즈게임즈 모두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좀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보신다라면 고점에서 급락세가 나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CJ ENM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좀 하락세가 나왔었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도 지난주 3만원대에서 한 28,000원대로 좀 강하게 한번 하락이 나왔었는데, 코스닥 종목군들 실적에 대한 우려감 혹은 먼저 선반영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고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중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소폭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장 열었고요. 일본 니케이의 분위기 잠깐 보면요. 금요일 날은 앞서 연속적으로 오른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시 일본도 달립니다. 힘이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요. 0.46% 정도 오르면서 니케이가 14,624포인트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9월 무역 수지가 그것인데요. 9,320억 엔 정도 적자가 나면서 예상보다 적자폭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일단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특별히 9월 수출을 보면요. 역시 수출 자체가 예상을 좀 하회했던 모양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이상 늘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11.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9월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적자폭이 컸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니케이는 상승 출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9개월 원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요. KB 외환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국의 구두 개입이 금요일 날 있었던 걸로 아는데도 거의 저점에서 끝났습니다. 1,050원대 이번 주에 들어갈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80전이 하락한 1,060원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 1,059원 90전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1,050원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거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달러는 상대 통화 구분 없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달러 약세 분위기와 더불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것인데요.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예상과 부합하게 나온 점과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 부분이 위험 통화들의 강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은 통상 달러 엔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만 미 연준의 테이퍼링 연기에 따른 미 국제 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고요.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니케이 지수의 하락이 엔화에게는 강세 재료로 작용하면서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모두에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 물의 경우 지난 주말 뉴욕 여교시장에서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15전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다른 해외 통화시장 대비해서 달러원의 하락폭이 매우 작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당국의 개입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앞으로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언제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권이 3개월 동안의 단계적인 해결책만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시장이 정치권의 몸살을 겪어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순차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달러화에게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의 수준은 18월에 16만 9천 명을 넘어서는 18만 명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더라도 달러화의 반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16일간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면서 각종 지표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는 미 연준이 아직 중요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달러화의 반등 혹은 하방 경직성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재료로는 위험 자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미 연방정부의 폐쇄가 미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고려해서 현금화 전략으로 나설 경우 위험 통화들의 약세에 따라서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 원의 1,060원 하향 돌파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내일 밤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보다도 사실 위험자산 포지션 청산 자체가 현재에 있어서 환시장 최대 변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입니다. 예상했던 돌발 종목이네요. 네이버가요. 구글과 페이스북 주가가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했던 주요 기업들을 한데 묶어 좀 봐야겠습니다. LG화학 실적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금호석유 실적도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였던 모양이고 세 번째로 하나금융지주의 실적도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은행주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올랐다라는 걸 감안해 볼 때 하나금융지주 또 그 실적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깜짝 실적이라는 평가 나오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OCI도 좀 봐야겠는데요. 최근에 또 태양광도 좋았잖아요. 근데 스위스 업체하고 대규모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계약 해지 소식이 들어왔다고 해요. 오늘 주가 흐름 별로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세 그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요. 돌발 종목은 스튜디오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이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66만 6천원 다시금 4%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버 자체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 선진 기업의
주가가 좋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만 주가의 상승 탄력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 상승 보여주고 나서 만만한 상승을 뛰다가 급등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 그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리한 추격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그 66만 원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 대신증권인가에서는 80만 원대까지 목표가 상향을 조정했는데, 항상 우리가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리하게 목표가가 막 상향될 때 보면은 단기적으로 기다릴 고점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라인이 안 깔고서는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쪽에서도 라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특히 요즘에는 그 SNS가 옛날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 개방형이라면은 약간은 폐쇄형으로 좀 가고 있는데, 라인이 그 폐쇄형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입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밴드라든지 뭐 그룹 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지고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은 강하게 선점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확인하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구글이 시가총액 상위 3위인가요? 올라왔고, 네, 뭐 3위. $1,000를 기록한 몇몇 안 되는 기업 중에 올라왔는데, 항상 미국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한 종목군들 한 번은 또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물론 바로 급락은 안 나오지만 상승이 좀 정체되다가 다시 하락을 했던 부분들, 뭐 최근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에도 그랬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대감만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가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죠. 뭐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 상당히 강세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일단 순이자 마진에 대한 감소폭이 다른 종합금융사에 비해서 적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은 2분기까지 다 반영이 되었고 3분기에서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고, 그러한 부분들 실적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생각보다 약해요. 왜냐면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지금 4만 한 2, 3천 원대는 일단 최근에 한 올해 약간 고점대, 올 초반의 고점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의 고점대의 위치가 한 4만 2, 3천 원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나금융뿐이 아니라 종합금융사들, 은행주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약간 5일선하고 21선하고의 이격을 조절을 좀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좀 열어놓고 주 후반 정도에 매매 포인트를 타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화학이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죠. 무슨 얘기냐, 합성고무 관련해서 워낙에 합성고무 가격이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실적 개선 자체가,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확인됐다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들, 업황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2분기가 어쩌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3분기, 4분기 내년을 갈수록 업황 혹은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의 추세가 급격히 꺾이진 않을 겁니다. 다만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다른 경쟁 기업군들의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또 주가가 지난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10만 원 초반까지는 좀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열어놓으시자. 그래봤자 뭐 지금 한 11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이라 그러면은 한 3% 정도, 3-4% 정도의 하락률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엄청나게 그 급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가 수준을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여기서의 그 자점 매수보다는 혹은 또 고점에서 조금 물리신 분들은 몇천 원 손실을 보더라도 뭐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실적 자체가 예상만큼 어느 정도 부합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금호석유보다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OCI가 이제 대규모 계약 해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웨이퍼스라는 회사인데요. 태양광 전지 그 관련된 부품을 생산을 하는 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한 4,700억 정도인가요? 그 계약 해지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OCI가 지난주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띠던 주가가 일시적인 좀 하락이 나왔고, 또 하나가 이제 이태리에 위치한 헬리오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부터 또 2,100억 정도가 그 수주 취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회사가 청산, 이제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회사가 이제 공중 분해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계약 해지, 이거는 뭐 이미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는 아니지만 스위스 웨이퍼스 회사에 관련된 매출 4,700억은 그 OCI의 1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한 22%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태양광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좀 다소 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광이 올라온 거는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더 이상 실리콘 가격이 빠질 자리가 없다라는 기대감에다가 이제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감, 태양광 발전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보신다라면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그 발전소 설치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신규로 짓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자동차가 일단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그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 그 전지를 깔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일부 시도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양광 발전에 대한 독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폴리실리콘 가격도 한 하반기서부터 혹은 내년부터는 개선될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악재는 악재지만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니다. 어쨌든 태양광의 그 수요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다른 쪽에서의 매출 증가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흐름을 확인하자.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다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 삼아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과 관련된 오성 LST 같은 경우도 한 5%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한 1.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수준을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한 21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19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멀리 압구정으로 나가서요, 또 도움을 좀 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이스 정보란 종목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그리고 배당 매력까지 겹치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뜨는 것 같아요. SM이라든가 뭐 싸이 관련주, 싸이가 또 11월 달에 신곡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번 급락세를 장중에 딛고 금요일날 플러스로 끝이 났었던 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어닝 쇼크 때문인지 역시 오늘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메리츠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서 김근호 과장님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멀리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주 금요일날 많이 밀릴 때 47만 원 살짝 깨지면 한번 매수 걸어봐도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만약 그대로 하셨다면 하루 만에 한 15% 정도 수익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여러 종목들 좀 살펴주세요. 네, 먼저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합쳐지면서 오늘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3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증권사 쪽에서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 경쟁 규약 그리고 소액 결제 건수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 좀 기인을 한 것이다. 근데 과연 이 실적만 좋아지느냐? 실적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분기 사상 최대 실적들을 이어가면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 주가 순이익 비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 PER이라는 부분이 5배 그리고 PBR이 1.1배로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순하게 이 PER 5배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시장 평균적으로 PER을 한 10배 정도 잡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미엄을 디스카운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0배를 보여주는데 이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을 하는 기본적인 굴뚝 사업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10배보다는 프리미엄을 부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도 5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밸류에이션 쪽으로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주창을 하고 있고요. 이 과거 5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이 한 4.6%, 배당 성향이 약 20% 수준인데 이 부분을 이 수준을 좀 감안을 하면 더욱더 절대 저평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상 최대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은 중기적으로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주식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작은 주식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 이상의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올해 하반기 중에 모바일 결제 사업에 또 진출할 예정인데 사실 이 모바일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PER을 따져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벤이라고 하는 결제 승인 대행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이 질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맹점에 이 모바일 결제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한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경제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지난 3월 공정위가 이 벤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정 경쟁 규약을 시행을 했고 가맹점에 대한 지급 수수료를 좀 제재를 하면서 향후에 이 성급 비용의 감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전 자본에 대한 감소, 결국에는 운전 비용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제 대행 사업 쪽에서 올해 매출이 굉장히 좀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근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격적으로 좀 따라잡기보다는 일단 장 후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장 후반에도 좀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음봉 하나 정도는 좀 기다려주는 센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뭐 급등 종목이 좀 물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19일 7만 녀석 규모의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SM 타운 라이브 콘서트가 성공리에 좀 맞춰졌는데 이 공연 자체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 불모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공연의 불모지 중국 쪽에서 해외 가수 사상 최초로 단독 공연을 마쳤고요. SM 소속 가수들의 중국 활동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 으르렁이라는 노래로 문 여성들의 어떤 마음을 울리고 있는 이 EXO라고 하는 그룹이 이 중국 활동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
높여줄 거라고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물론 SM의 정책이 항상 그래왔지만 최근에 이 보이 그룹들을 내놓을 때 중국 멤버들을 굉장히 좀 잘 구성을 해서 중국 멤버, 한국 멤버들 같은 경우를 좀 잘 믹스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M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멤버 구성에 있어서 중국 멤버들과 한국 멤버들의 다양한 조합들을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한 SM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SM타운, 이런 전체적으로 일본 공연과 74만 장 이상 판매된 이 엑소 앨범 수익 등이 하반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깜짝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갭 상승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5일선이 일단 차례적으로 좀 돌파들을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상승이 마무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DI를 비롯한 YG엔터라든지 최근에 또 이 싸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가 시작했습니다. 이 싸이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과연 강남 스타일의 열풍을 좀 재현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싸이 같은 경우 미국 빌보드지를 통해서 11월에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 외에도 많은 아티스트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앨범이 발표되기도 전인데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글로벌한 뮤지션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코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싸이는 국내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리한 싱어송라이터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I를 비롯한 싸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동방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엔터 업종이 재차 좀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꼭 싸이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SM이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좀 재차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재가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가격대를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꺾였을 때 좀 사보자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지지되고 나서 좀 사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밑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증권사 쪽에서 줄줄이 좀 목표가들을 하향하고 있는데, 그 이면은 역시나 이 대규모의 어떤 대폭적인 손실 반영,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이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 금요일날 기회를 좀 놓치신 분들은 오늘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단 조금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좀 차분하게 바닥을 좀 잡고 돌아 나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조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강심장을 좀 가져보자,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삼성전자가 오늘 148만 원대를 회복합니다. 6월 개파락분을 이제 슬슬 메워갈 정도이고요. 넉 달 만이라고 하죠.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한 때 3만 5천 원대 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조금 전에 2060까지 한번 회복을 했던 아침인데요. 조선주가 추가 하락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21선도 내줬는데 과연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오늘 정유주가 특별히 3인방에 모두 강세를 띠고 있는데 매수 창구에 외국계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지금 삼성전자가 148만 4천 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달이죠. 6월 초에 6월 한 2, 3일 정도에 급락이 한번 나왔던 위치까지 일단은 회복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겠죠. 꾸준하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다. 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8배, 9배 수준밖에 안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 120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15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부분들, 예비 실적이 나왔었던 상황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 그 예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선 속도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근데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안 꺾이고 있다라는 거. 다만 어쨌든 150만 원대에서 한 6, 7개월 정도 행보를 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한 150만 정도 오게 되면 삼성전자에도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옆으로 행보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무리하게 선침해 매수하거나 혹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러니까 IT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이와 비슷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면서 철도 관련된 주가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오AL, 뭐 대아TI, 세명전기 등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내일 당장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급을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제자리를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단발성 테마주들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주의를 하면서 대응하자. 결국엔 좋은 말씀 별로 못 드릴 수 없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STI가 오늘도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인쇄, 전자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그 상용에 대한 기대감,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신다면 뭐 상상 그 이상이다, 뭐 엄청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근데 주가가 이미 상상 그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3,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거의 한 70%, 80%가 단기간에, 그것도 한 달이 좀 안 된 시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21선하고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모든 증시가 마찬가지지만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주가가 더 이상 치고 못 나갑니다. 옆으로 좀 기어가는, 횡보하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리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강하게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좀 상승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순환매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조선이라든지 뭐 화학,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이쪽으로 강하게 올라왔고, 지난주에는 증시에 대한 기대가 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 해소가 되면서 금융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왔었다라면은 약간 그런 거에 순환매 장세 그 영향으로 정유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유가 자체는 솔직히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하고 또 화학 업종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은 정유주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일주일 내내 쭉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정유주가 이러한 고점 돌파가 확인되는 것이라면은 충분하게 뭐 은행주만큼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있다. 특히 매물이 없다는 부분들.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은 지금 GS가 지금 61,000원대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모습을 띄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지금 비슷해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SO일도 있겠죠. 뭐 SO일 주가 잠깐 보신다라면은, SO일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SO일은 고점 아예 못 시키고 상승 속도가 상당히 약하죠. 왜 그러냐면은, SO일은
정유 사업만 하는 회사고, GS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연동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장주를 좀 매수를 하자. 대장주는 SK이노베이션이고 SK이노베이션이 강도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또 그 다음으로 만약에 뭐 SK이노베이션 상승 너무 강하다, 부담된다면은 GS도 나쁘지 않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SK이노베이션보다는 GS보다는 SO를 좀 더 손이 가기에는 편해 보이겠지만 상승은 결국에는 주도주 혹은 업종 대표주가 제일 치고 나간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제일 강한 걸 사고 싶은데 지금 한 4.3%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가격대 오늘 들어간다면? 만약에 제가 분봉을 좀 잡아드린다라면은 오늘 한 15만 한 6, 7천 원대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매수하신 또 괜찮다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일 정도 좀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만 6, 7천 원 정도 오면은 한 번 정도는 일부 선침해를 하셔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선주의 오늘 하락을 어떻게 보시는지 짧은 한마디와 오늘자 전체적인 조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한마디. 네, 조선주가 좀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또 BDI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들,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업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장 한마디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의 반등 강도를 좀 체크를 하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2주 연속해서 좋은 모습을 띄었는데, 코스닥은 2주 연속 안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대형주들이 좀 부담감은 있잖아요. 조선주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모닝주들도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추가로 손이 갈 만한 종목은 없다. 솔직히 말씀, 지금 당장은. 그렇다면은 반대로 중소형주들이 의외로 조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뭐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자. 만약에 중소형주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형주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 투자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정유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순환매도 언급하셨는데 코스닥도 같이 보자라는 조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멀리 압구정으로 가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피가 너무 강한데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코스닥은 또 의외로 강한 반등이 안 나오고 어쩌죠?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사실 모멘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분명히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할 전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지수 자체는 우상향이 맞는 것 같지만 그날 봤을 때는 양봉이 터졌을 때는 한 템포 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봉이 생겼을 때는 음봉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음봉에서는 사봐도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론 업종별로는 전략들이 다르겠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업종으로 대형주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탑픽은 전 개인적으로 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들, 흔히 말하는 3대 조선사들,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뭐 기자재 업체들, 코스닥 쪽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결국에는 세컨티어에서 누가 치고 올라오느냐인데 일단은 뭐 화학 업종이 유리한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금융 업종, 이 두 업종이 조금 경쟁을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뭐 한 업종 정도 포트폴리오를 더 구성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계 업종 정도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세컨티어의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탑티어는 분명히 좀 너그럽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좀 담는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쪽에 부품 종목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코스닥의 반등도, 코스닥의 상승도 바이오 업종 쪽이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뭐 바이오 업종은 광의의 범위로 얘기를 하면 바이오 헬스케어
케어 장비 업체들도 있을 거고 제약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거기다 플러스 또 제약 업종이나 순수 바이오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코스닥의 재상승을 이끄는데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 누리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덤비시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해도 기회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공통적인 의견은 결국 조선주 오늘 추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매수 관점으로 임하라라는 의견이셨고 정유 또 폭넓게 화학 쪽을 유망하게 봐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직접 도와주셨고요.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과장님도 함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37일째 사자의 코스피가 장 초반 한때 2060까지 터치했던 날인데 선물 시장 분위기 어떨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주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물 지수가 274까지는 뭐 무난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온 듯합니다. 273선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에 좀 찍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274와 이제 계리율이 0.15포인트, 즉, 틱스로는 이제 3틱 차이가 좀 나는데요. 찍지 않고 지금 추정 준비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느낌은, 지금 주쌤의 느낌으로는 조금 싸합니다. 몸이 추워서 이제 조금 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발의 이제 긍정 속에서 강보합 역시 출발이 좀 됐는데 제한적인 상승이란 단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출발적인 수급에서 보면 개인들만이 시장의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었던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계 메이저들은 역시나 관망세가 계속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평균에서 대비해 봐더라도 계속해서 관망세가 오전에 좀 나오고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리지 못한다라면 시장의 추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나홀로 매도 출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매수세. 하지만 이 매수세 포지션 속에서 숨어있는 뜻을 찾으면 옵션 쪽에서의 하방 준비가 일부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콜옵션 쪽을 보시면 개인들이 27억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억대의 매도와 기관계 18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신규적인 작업이다 보다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쪽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계 역시도 기존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포지션 쪽으로 조금 쏠려 있고 기관계 쪽에서는 기존 포지션에 대한 일부 하방 포지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 저 하방 쪽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외가격 깊은 외가격 쪽에 대한 쪽으로의 매도 압박이 좀 크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은 출발과 동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인데 현물 쪽이 삼성전자 정도만 강한 모습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업종 쪽이 향후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저렇게 주가가 갈 수가 없는 위치인데 일단 수급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면 안 된다라고 역설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공짝공짝 일단 위로는 올라주었지만 또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쪽이 모두 다 동반 매도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을 한번 봐야 될 것은 베이시스 자체가 2점대 부근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익과 비차익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1.5
이때 부근에만 오면 다시 들어올리는 형태. 오늘도 역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베이시스는 그때마다 매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베이시스를 교육을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건 수급의 결정체다라는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지금 고평가 베이시스 2점대 부분은 상당히 부담들었다. SP 과전으로 놓고 보더라도 차월물과의 괴리를 놓고 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같은 경우에 만약 274점대 초반부로 가게 되면 롱 포지션을 좀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손절 라인을 좀 길게 잡고 가신다라면 매도를 조금 잡고 가시는 게 어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주쌤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지 않을 준비가 있고요. 지금 예측하지 말자, 논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보이는 그대로 하시면 좋겠고, 잠시 뒤 보여주겠지만 신호등에서는 이미 로직상으로 일단은 오늘 오전에 신호등 안쪽에서 들어왔을 때도 매도 사인을 크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일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매도가 조금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선물 시황관 쪽에서 이제 놓고 보면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가면 이 개인들 포지션 반대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매수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일단 출발과 함께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호등으로 놓고 보시면 연결선물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에서 놓고 보시면 현재 기준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신호등에서 이미 출발과 함께 조정포가 준비가 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템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분에서 가서는 조금 고점 매도를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이제 황금 라인으로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장 같은 경우는 273.1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탈이 나오게 되면 조정 쪽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 모습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힘과 지수의 힘이 오늘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니까 그쪽으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74까지 안 가고 조정받을 것 같다. 기분이 어째 좀 그렇다라고 하셨는데요. 273.10 오늘 깰 가능성 있으니까 조심하자. 굳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매도 치자. 매도 전략 펼쳐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연동되는 선물 쪽 흐름이라고 하셨으니까 삼성전자 흐름도 같이 보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파생 전문가이시자 우리 정말 신호등이란 특별한 시스템으로 선물 쪽에 매매 전략을 주고 계신 김도영 멘토님도 하락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코스피도 2060을 찍었다가 지금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050선대 초반 외국인들 한 600억가량 최장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는 좋았는데 추가 상승 여부 오늘 흐름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단기 종목을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 때란 조언도 오늘 나왔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순서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